안녕하십니까? 공중구강보건학 강의 1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제1장 건강과 구강 건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건강이 무엇인지, 건강에 대한 정의와 개념, 그 다음에 치과의학에 대한 분류, 예방치약, 공중구강보건학, 그리고 구강보건학의 역사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돈, 명예, 대학, 아니면 사랑?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사실 이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바로 건강이겠죠.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롭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내가 건강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게 되겠죠. 그럼 건강이란 무엇이냐?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요, 넓은 의미로서 이 건강을 단순히 신체적으로 질병이나 손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완전한 상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은 건강을 마음과 신체, 그리고 정신이 잘 조화된 상태로 보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다라는 거죠. 건강에 대한 개념은 그 시대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과연 시대별로 이 건강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강의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선 17세기, 18세기 예전의 건강에 대한 개념은요, 육체와 정신을 분리하고 있습니다. 즉, 육체적인 건강에서 정신은 크게 사실은 의미를 두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죠. 왜냐? 건강이 상병에 이완되지 않고 허약하지 않은 신체 상태, 즉, 과거에서 이런 건강이란 개념은 잘 먹고 그 다음에 질병이 없는 이런 체력적으로 튼튼한 상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지금에 비해서는 과거에는 먹는 부분에 대한 우리가 중요성이 컸기 때문에 이런 신체적인 개념의 건강이 좀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중반 정도에 가서는요, 이런 신체적인 건강에 플러스해서 정신적인 건강까지 같이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즉, 신체가 허약하지 않고 병도 없으면서 정신적으로도 건전한 상태다라는 개념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나아가서 20세기에는요, 이제 생활 개념의 건강 개념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생활 개념이 무엇이냐? 바로 사회성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인 요소가 바로 건강의 개념에 포함이 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질병이 없고 허약하지 않으며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도 건전한 상태, 즉 우리가 사회적으로도 잘 적응해야지만 20세기에서는 그것도 건강이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21세기에서는요, 이제 건강에 대한 개념이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 관점에서 건강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개념을 이제 넘어서서 직접, 그다음에 도의적, 영혼적, 종교적, 정서적 차원까지 우리가 모든 이런 개념을 통틀어서 건강의 개념으로 보겠다라는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한 거죠. 즉,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정신적으로도 문제는 없지만 내가 현재 심신이 좀 좋지 않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마음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이제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건강의 개념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지적, 그리고 정서적 건강까지 포함되는 웰리스라는 개념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단순히 질병이 없는 소극적인 개념의 건강보다는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건강을 추구해야 한다는 이런 개념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이러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들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운동과 균형 있는 영양에 대한 공급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관련된 책을 읽거나 세상을 이해하는 인문사회 관련 정보를 탐색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회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신뢰적인 관계를 맺고 경청과 질문을 통해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올바른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이런 사회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점 중에 하나겠죠. 지적 건강을 위해서는 내가 알고 싶은 만큼 배우고 익혀서 내면에 혹은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적 건강을 충족시킬 수가 있을 것이고요.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올바른 신앙과 가치관 그리고 도덕 등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 사회를 위하여 자아 실현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건강에 대한 개념이 바뀌고 그 다음에 건강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또한 의학의 발달 등으로 인해서 점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수명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대 수명을 보시면은요, 지금 한 83세까지도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7위를 하고 있고요. 약 80세 정도의 기대 수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래 살더라도 행복하게 살고 내 삶의 질이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지만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았구나 라고 여길 수가 있겠죠.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과연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가 지금 얼마만큼 행복하냐에 대한 지수인 행복지수를 좀 보면은요, 현재 한국은 24위로 약 0.475점으로 지금 현재 24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복지수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행복하면서 즉 삶의 질이 높으면서 오래 살 수 있는 게 아마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이죠, 조금. 2015년도의 자료를 보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기대 수명은 약 82세 정도로 예측이 되어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늘어나는 걸로 보여지고 있겠죠. 1970년대에서 한 50세 이상이었던 것이 지금 현재 2010년 후반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80세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의학이 발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0년, 2030년 이렇게 앞으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이 기대 수명은 더욱더 늘어날 것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과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면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이렇게 삶의 질을 유지하는 요건 중에 무엇이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면서 건강의 개념을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기대 수명에 따라서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들을 얘기를 해봤는데 과연 이 높은 삶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 과연 무엇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갖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높은 기대 수명, 그리고 높은 삶의 질, 이것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가 신체 오복이라고 하죠. 눈이 잘 보여야 되고, 귀가 잘 들려야 되고,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소변, 대변, 즉 위장활동, 대장활동이 잘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치아,
그쵸? 바로 잘 먹을 수 있게끔 이가 튼튼해야지만 이런 신체 오복이 유지가 되면서 우리가 건강하게 잘 살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신체 오복이란 얘기를 들어봤을 텐데요. 이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 그 중요도를 사실을 논하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죠. 다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치아겠죠. 왜냐? 사람은 이런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음식물 섭취가 되어야겠죠. 그리고 이 음식물을 섭취하는 가장 우선적인 이 소화계 계통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장기가 바로 구강 구조겠죠. 즉, 우리가 입으로 음식물이 들어가면서 식도를 타고 넘어가고 위장 그 다음에 덧쳐가지고 이제 대변까지 이루어지는 이러한 흐름에서 가장 먼저 접근되어지는 곳이 바로 이 구강이라는 곳이죠. 그리고 구강 안에서도 이런 음식물의 저작을 담당하는 치아가 튼튼해야지만 우리가 이런 건강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다라고 보여진다는 거죠. 그럼 구강 건강이란 무엇일까요? 구강 건강이란 구강병에 이환되어 있지 않고, 즉 구강병에 걸리지 않고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생활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는 구강 조직의 기관의 안녕한 상태를 바로 구강 건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강 건강은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이런 구강을 왜 관리를 해야 되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치과를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대체로 이제 자주 나오는 답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가 아프니까냐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가 아프기 때문에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이 아팠던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치과를 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여러분들이 가봤다면 알 거예요. 이미 아픈 상태에서 치과에 갈 경우 그때 나오는 비용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신적인 스트레스, 보통은 이제 치과 치료를 받는 기간이 짧게는 하루에도 끝나겠지만 사실 길어지게 되면은 일주일, 한 달, 임플란트 이런 것들을 하면은 훨씬 더 몇 달에 거쳐서 이런 치과 치료가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심리적인 부담감, 통증에 대한 스트레스, 비용적인 부담 이런 것들이 모두가 발생하겠죠. 더군다나 이의 통증으로 인해서 내가 씹는 게 원활하지 않다고 하면은 체력적으로 힘들 것이고 체력적으로 힘들면 사회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도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구강 건강은 사실 아프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관리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논문을 하나 보시면은요, 근로자가 지각하는 구강 상태는 무언가 이상이 있다가 가장 40.5%로 가장 높았고요. 구강 건강 문제점으로는 충치가 28.0%로 가장 높았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구강 건강 문제 원인은 원래 치아나 잇몸이 약해서, 즉 유전적으로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선천적인 치아나 잇몸이 약하다라는 응답이 42.6%로 높았고요. 치과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가장 큰 이유로는 치료 비용이 부담스러워서가 24.8%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조사된 연구인데요. 즉 우리가 치과를 가고 싶어도 사실 비용적인 게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한번 우리가 치과 가서 진료를 받고 보철 치료를 하게 되면은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겠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도 부담이겠지만 또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부모님들한테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을 사실 줄이려면요,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우선이겠죠. 그래서 사실 이런 치과 치료는 치료보다는 예방이 우선이 먼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다?
우리가 이런 치아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즉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예방 처리를 하기 위해서 치과를 방문하는 빈도가 굉장히 적다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치면 이제 치면 세마 스케일링이라든지 불소 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치과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결국에는 스스로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것인데, 스스로 관리를 잘 하느냐? 그것도 쉽지가 않다는 거죠. 치아와 치아는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부분들까지도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매일 관리하는 게 여러 가지 여건상 쉽지 않은 부분들도 있긴 하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런 구강 건강에서 이런 치과 진료를 가기 힘든 이유 중에는 이런 이제 비용적인 부담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관리를 해주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이 연구 자료에서도 보는 것처럼 지금 치과 시도별 요양기간 비용을 보면은요, 이렇게 비용 급여비를 지금 네모 박스를 보시면요, 약 한 10억 정도의 굉장히 높은 비용이 바로 치과에서 나가는 비용으로 잡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건강에 대한 개념에서 이런 구강 건강이 차지하는 부분은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구강 질환과 전신 건강과의 관련성을 단지 구강에 매우 부착을 잘하는 특이한 세균에 의한 감염의 결과로만 여겼을 뿐, 구강 상태가 전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라는 얘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우식증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가 썩는다는 것은 이런 치아 우식증의 원인이 어떤 세균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 그때 이 우식증이 단지 치아를 썩게 할 뿐인 거지 우리 신체 전반에 걸쳐서 어떤 영향을 미친다든지 안경향을 끼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관련성은 적다라는 개념이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약 1960년대에서는요, 당뇨로 인한 합병증으로 구강 상태, 특히 치주 건강에 대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져 왔고요. 지금까지 진행된 역학 연구들은 당뇨가 있는 군이 정상군에 비해 치주 질환의 유병률이 높으며 경증도 또한 심하다라는 연구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면요, 치주 건강이 약한 사람은 당뇨를 갖고 있을 확률이 높다. 또 역설적으로는 당뇨가 있는 사람한테 치주 건강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즉 치주 건강과 이런 전신 건강, 특히 당뇨적인 거는 연관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거죠. 미국의 치주학회에서 조사된 2000년도 논문을 한번 보시면은요, 치주 조직이 세균과 그 생성물, 염증과 면역 매개체들의 저장고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 영양이 혈관을 통해 다른 신체 기관에도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당뇨, 임산부의 저체중아 분만,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제한하고 치주 조직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단편적인 예로 우리가 당뇨를 가지고 예시를 들었지만, 이 당뇨 이외에도 여러 가지 질환이 우리 이제 구강뿐만 아니라 전신적인 건강 요인에 매우 많은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구강, 즉 치유 관리만 잘해서는 그냥 우리 건강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우리 구강이 건강해야지 전신이 건강할 수가 있겠고요. 당뇨라든지 이런 병적인 요인을 떠나서 이런 개념뿐만 아니라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구강 건강이 좋지 않아서 단순히 먹지 못하는 걸로도 인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체력적인 저하, 체력이 저하되면은 그만큼 면역 체계도 저하가 되면서 지금 최근에 이슈되는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바이러스 질환, 세균성 질환 이런 것들에도 쉽게 우리가 이완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먹지 못하는 문제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도 같이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런 구강 건강과 전신 건강을
떼어놓고 보기보다는 이제 같은 개념, 건강의 개념으로 묶어서 이제는 복합적인 요인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구강 건강을 위해서 하는 것들 혹은 지금 현재 구강 건강 상태는 어떤지 한번 이 자료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첫 번째 있는 왼쪽 상단에 있는 요 그림을 먼저 보시면은요. 학생 10명 중에서 3명은 충치가 있다. 즉 학생 구강질환 유병률에 대한 조사 결과인데요. 충치를 갖고 있는 학생 수는 학생 퍼센테이지는 28.4%로 치주질환이라든지 부정교합보다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에 2013년 구강질환 진료 인원 1554만 명에 대해서 구강질환 진료 현황 결과를 보면은요. 이때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 즉 잇몸에 대한 문제로 이런 진료를 받은 인원이 약 1000만 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이때 1인당 발생된 진료비가 약 6만 5천 원이다 라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충치의 경우는 진료를 받은 인원이 500만 명 이상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이때 1인당 진료비는 약 5만 원 정도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오른쪽 세 번째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요. 치과 치료는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치과 치료 중에서 보험이 적용되는 부분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최근에는 노인틀니라든지 아니면 임플란트, 그 다음에 불소노포라든지 그다음에 스케일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험 적용이 되고는 있지만 사실 예전에는 그런 부분 중에서도 되지 않는 것들도 있었죠. 노인틀니라든지 이런 임플란트 모철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은 사실 시행이 된 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요. 치과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차지하는 비율이 21.7%지만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은 64.6%로 매우 높죠. 치과의원 역시 이제 비급여에서 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43.2%로 가장 높은 곳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환자의 입장에서는 치과에 가게 되면은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비용적인 부담 때문에 더욱더 치과를 가기 좀 꺼려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는 것이겠죠. 문제가 생기기 전에 치과를 가서 먼저 예방처치를 받고 혹은 이미 문제가 생겼으면 빠른 시일 내에 처치를 해야지만 비용이 많이 발생되지는 않겠지만 많이 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아무래도 치과를 가는 이런 빈도라든지 관심을 좀 덜 갖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갔을 때는 이미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더 안 가게 되는 이런 악순환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구강질환과 다른 질병과의 상관관계에서 치주염을 일으키는 구강 박테리아가 치매와도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치주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경우 치매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정기적인 스케일링을 받은 사람의 경우는 심근경색의 위험도가 24% 가까이나 낮춰지기 때문에 심장질환에 대한 어느 예방의 방법 중에 하나로도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강 건강을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느냐? 사실 개인이 판단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구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민한 조직이고 매일매일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서 자극을 주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는 곳을 발견하기는 그래도 좀 다른 기관에 비해서는 좀 빠르게 문제가 있는 것들을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구강 건강 기상도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보기 쉽게 예보, 주의보, 경보 이렇게 구분을 해놨고요. 질환에 따라서도 좀 구분을 해놨는데
뭐 치태라든지 설태 같은 경우에는 치아나 혀 표면에 세공 찌꺼기가 끼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이고요. 뭐 치료법으로는 간단하게 양치질을 하는 것만으로도 이런 증상은 충분히 우리가 예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나아가서 이제 잇몸과 치아에 닿는 부분 중에서 좀 딱딱한 이물질이 생기는 이런 치석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스케일링을 받는 것만으로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어느 정도 처치가 가능은 하겠지만, 여기서 나아가서 잇몸이 빨갛게 부풀어 오른다든지 아니면 피가 난다라든지 또 이러한 증상들이 지속이 된다라든지 하면은 그때는 반드시 치과를 방문해서 이러한 것들이 생기는 원인, 그 다음에 치료를 빠른 시일 내에 받아야만 되겠죠. 만약 이런 것들에 대한 치료가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다면은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까지도 갈 수가 있느냐, 구강 궤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정말 심각하게는 구강암까지도 계속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런 데까지 이제 질병이 커지기 전에 반드시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첫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수업 바로 여러분들 동영상 강의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